오늘 세 번째 조사를 봤거든요. 구속 위기감을 굉장히 세게 느낀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났던 당시 상황들이 새록새록. 아 갑자기 기억이 났어. 윤석열한테 계엄 선포문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인생 잣됐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를 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 이유가 뭐겠어요? 나 철컹하지 마. 나 더운데 들어가기 싫어잉. 그리고 한덕수 다음 타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조사를 봤거든요. 구속 위기감을 굉장히 세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난번에 조사받을 때 네.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났던 당시 상황들이 네. 새록새록. 아 갑자기 기억이 났어. 새록.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윤석열한테 계엄 선포문을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예. 윤석열 준 사람과 예. 무엇을 받았는지 네. 주어 목적어 나왔잖아. 끝이지 그러면. 나는 진짜 네. 그냥 뭐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평생 누릴 거 다 누리고 산 사람이잖아요. 정말 사실 이제 지 손으로 뭘 해본 게 몇 번 없는 사람이죠. 진짜. 그러니까 공직자라는 것도 어제 이제 다른 네. 모임 가서 이제 요즘 이제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랑 좀 나눴어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사기업에 비해서 훨씬 낮은 뭐 연봉의 대우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안정됐다는 거 빼놓고는 없지만 이 한덕수가 이 지내던 시절에는 네. 진짜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공무원이랑 하나말로 주위에서 뭐 달라붙어서 부탁도 있었고 비위도 많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또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발전하는 상황의 덕을 일도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이 받던 게 공무원 집단이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누렸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누리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닌 다음에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높은 임명직이죠. 임명직 올라갔다가 또 사기업 가서도 또 몇십억을 받아가면서 누리다가 내가 너무 열받는 건 그 임명직과 사기업 사이의 텀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냥.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어쨌든 좋게 평가도 받았었어요. 능력면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또 기용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했던 시 기껏해야 윤석열 같은 자 밑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계속 장을한 표현처럼 그냥 분리터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쭉 하다 보니까 계엄이고 뭐고 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그럼 뭐 해야 되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공무원 본능이라고 봐요? 아니면 나는 약간 그거라고 보거든요. 야 이제 재빠른 기회주의자의 전형.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계엄이 성공해서 살아남아서 여기서 계속 뭐 권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재빠른 계산이 돌아간 게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까지 뭐 하여튼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네.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자기도 아니 그러니까 뭔가 군사 반란이라니까 내란이란 거는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대통령인데 지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처단하겠다고 네. 그리고 영구집권하겠다고 네. 내란을 일으킨 경우는 아마 한덕수도 처음이었을 거야. 처음에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그렇지. 거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버버버 했다가 네.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적당히 쉴드 치고 그렇지. 적당히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왔는데 실패했네. 그리고 대선 해가지고 자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작이 났죠. 그렇죠. 김문수가 버티는 바람에. 근데 대선 해가지고 정권이 교체됐어. 네. 결국에는 날아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제대로 된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이번이 사실상 인생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조사 받았잖아. 두 번째 가서 불었거든. 네, 그렇죠. 오늘 가서 더 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뭐지? 이제 구속시키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줄줄 그죠. 분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면 이 자식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이거 할까봐 이제 와서 보는 거죠. 난 이 상황에도 대가리 똑같이 굴리고 있다고 그렇지. 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혹시 공무원분들 계시다면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아주세요. 그런 외부의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도 하거든. 김정은이 내려와서 만약에 김정은이 내려와서 점령을 하면 그들은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인수위 비슷하게 꾸려져 있었던데 인수위는 아니었지 기획위가 꾸려져 있을 때 들어갔던 뭐 고위 관계자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공무원들한테 질렸다고. 정말 딱 상황에 맞춰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 이상으로 절대 안 움직여가지고 뭔가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걸 죽어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한덕수는 나는 나쁘다는 게 그 이후에 그럼 그렇게 계엄이 실패를 했어. 네. 그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쳐. 그래. 그래 평소에 공무원 본능대 장어본능이 나와가지고 아 그럼 지금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국무회의라도 열어주고 해야 된다고 쳐. 근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살겠다고 지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해. 대선에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뭐 했던 짓거리들이 의심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계엄 당일날 밤에야 진짜 아닌 말로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막 헬기 뜨고 윤석열은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소리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갔다고 쳐. 그럼 그 다음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잖아. 그렇지. 중간에서라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 당장 한동훈하고 만나갖고 윤석열이 어떻게 니네가 그렇지. 해줘 이러니까 아 맞네. 그때부터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 날 벌어졌던 그 말도 안 되는 정권 이양수. 어. 거기에 한덕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는 진짜 초계같이 입을 다물고 있긴 그래. 하더라.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은덕을 누렸던 인간이 요만큼의 은혜를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살겠다고 이제 와서는 또 이제 와서 기억이 났대? 이제 아니, 와서 근데 기억이 났어. 이미 내란은 실패로 돌아갔고 네. 그리고 탄핵이 됐고 음. 그 뒤에 대선이 있었고 이 과정까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최근까지 이 인간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없어. 맞아. 자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잖아. 근데 특검 조사를 한 번 봤더니 완전 쫀 거지. 그렇지. 온갖 증거를 다 내놓고 CCTV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서류 들고 가는 CCTV 여기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때 가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인생 잣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분 이유가 뭐겠어요? 나 철컹하지 마. 나 더운데 들어가기 싫어잉.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내란 방조범이야. 나는 절대 중요임무 행사자가 아니야. 나는 방조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 방조범만큼만 처벌해줘. 야, 이 진짜 아유 진짜 3년이거든. 약해. 약해. 엄청 약해. 근데 이 양반 생김새로 봐서는 뭐 3년 들어갔다 나도 별로 티도 안 날 것 같긴 한데 이미 다 흘러내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3년 이하는 안 끝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인촌한테 전화해가지고 한예종 폐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인촌은 실제로 한예종을 폐쇄하려 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계엄 선포문 허위인 줄 알면서 만들어냈고 그 우리가 사후 말도 안 되는 만들어 좀 성의 있게 좀 만들든가. 진짜 발가락으로 쓴 사후. 것 같은. 예. 그러고 나서 그것도 폐기했어. 폐기했어. 자, 이미 중요 임무 행사자야. 당신은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다음 타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순서 정해놨네. 추경호로. 추경. 아예 딱 우리 띵고리가 순서를 정해놨네. 최상목이는. 최상목이 이제 추경호 다음이죠. 추경호 다음이에요. 네. 기대된다. 겁나 기대된다. 겁나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꿀잼 드라마 한 편씩 풀리는 것 같다. 그렇죠. 아예 내란 특검이 지금 떡수가 최근에 불었기 때문에 어제 국회 사무처를 털었잖아요. 네네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추경호가 요즘 얼굴이 개 죽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막연하게는 추경호가 그렇게 여러 번 문자 메시지를 4번 정도로 번복을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제때 못 들어갔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제 재판에 넘기고 하려면 그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1층으로 부랴부랴 들어서다가 갑자기 국회에서 들어와서 문자 메시지 한참 쳐다보니 다시 등을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뭐 두세 사람이 우왕좌왕 2번 3번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야 되니까 CCTV로 내부를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국민의 의원들의 우왕좌왕했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을 해야겠다. 그 목적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개판이겠지. 막 들어왔다가 못 들어가야 되나? 막 옆에 붙잡고 이거 막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자기는 특검이 부르면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에다가 그다음에 윤석열에다가 그리고 뭐 한떡수에다가 여러 사람하고 통화하느라고 바빴고 그렇지. 또 그걸 또 국힘 단톡방에다가 일러 가라 절러 가라 일러 가라 호이 하느라고 바빴잖아. 근데 이 모든 것이 네. 국회에 그렇지. 추경호는 국회에 있었어. 국회에. 맞아요. 네. 거기다 나중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가가지고 좀만 밀어달라고 그 통화 기록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죠. 그리고 자기는 주장하는 게 그때 나는 마지막 쯤에 그 우원식 의장 찾아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올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 시간이 이미 12시 38분이었어. 다 모였어 이미. 우리는 필요한 다 사람이. 보면서 그때는 우원식 의장 보면서 우리가 왜 빨리 빨리 저 상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욕 많이 했다. 진짜. 아니 근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경찰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조치 좀 해달라고 그걸 왜 국회의장한테 얘기해요? 나는 심지어 이 얘기를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솔직히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말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인 게 우원식 의장 잡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저도요. 아 나도. 소재 파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그거라고 봐. 경찰을 그럼 우원식 의장이 덜컥 나와서 경찰 만나가지고 하고 있으면 잡아가 버리면 끝이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국회는 정지되는 거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바보가 아니라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봉쇄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경찰이 막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 맞아. 근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아유 우리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조치 좀 해줘. 그걸 왜 국회의장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담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렇지. 국회의장은 준비 다 끝낼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가 뭐 진짜로 이거 풀고 싶으면은 자기가 직접 경찰청장에다가 전화하든가 아니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뭔가 용산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국회의장한테 말이야. 아유 좀 우리 좀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거는 수상해 진짜. 딱 수상해. 수가 보이는 거죠. 수상해. 그리고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뇌피셜이나 수상함 쪽에서 끝나지만 사실 이거 특검에서요 통화 기록만 몇 개 맞춰봐도요 시나리오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언제 몇 시에 통화했는가, 통화하고 나서 CCTV 보니까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나서 CCTV 저희 전화 또 하네? 그건 그 시간대는 뭐지? 그러면 의도가 다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 봐요.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심지어 김성회 의원, 그 국힘 의원들 김상욱 뭐 해가지고 다 지금 불러서 조사했거든 참고인으로. 네. 근데 봐봐 내란 특검팀이 왜 추경호를 안 부르고 있을까 아직까지? 한덕수도 한 번 조사받고 네. 그다음 불었잖아. 저는 완전히 다 당구를 짜놓고 네. 따고 있다가 부르잖아요. 뭐야 이거? 퇴로 다 막아놓고. 그러면 추경호도 아마 일단 보낼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사받으러 갈 때 또 네. 언론 보도 나온다. 네. 문다 이제. 그렇지. 다 한덕수의 전차를 밟는 거야. 왜냐면 구속되거든. 그렇지. 구속 싫거든. 근데 불어도 떡수, 추경호 네. 그리고 아직까지 레이더에 좀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그리고 이 세 김태호. 사람은 그렇죠. 나중에 가면 김태호도 가겠고. 이 세 사람은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 구속시켜야 된다. 구속 영장 바로 나오겠죠. 그럼요. 이제 와서 영장 안 내줄 이유도 없잖아. 어차피 다 들어갔는데. 혹시 또 영장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누구 추경호? 아니 저기 뭐야 한덕수? 한덕수는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계엄 당일날 밤 얘기만 갖고도 지금 영장을 청구하네 마느냐 하고 있는데 뒤에 사건들도 두 줄이 있잖아. 근데 뭐 한덕수는 또 뭐가 있냐면 한덕수를 수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권한대행을 했잖아. 권한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렇게 윤석열 체포를 어렵게 만들지? 부터 시작을 해서 뜬금없이 왜 이완구 이런 사람 법제처장으로 왜 헌법재판소장으로 밀려고 하지? 헌법재판관으로 밀려고 하지? 이런 과정들에서 계속 누군가가 내밀하게 연락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하고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에 하나 뭐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지금 본인이 실토하고 있으므로 뭐 도주의 우려는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범죄들과 연관이 돼 있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 사람이야말로 한덕수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다음으로 제일 많이 연루돼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김용현은 직접적으로 계엄을 저질렀지만 사후에는 한덕수가 제일 나서서 많이 일을 했잖아.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구속영장 안 나오면 법조인으로서 함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건진법사냐?